내신은 다른 거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내신이 수월하도록 마무리 짓는 습관을 주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는 습관은 암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라는 건 공부의 시작이자 끝 마무리예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되돌아볼 때 하고 있었던 것들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싶으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뭘 했었지? 그거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져요. 뭐 했었죠? 시를 외우고, 국어 문법을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그리고 영어 복화를 외우고, 역사를 외우고, 화학식을 외우고. 계속 연속이었죠. 암기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런 암기 훈련을 시키는 게 코칭반인데요.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생 컨설팅을 해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재학년, 그러니까 노멀한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재학년 교과서나 아니면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오지만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딱 정해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4% 1등급, 7% 2등급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이유는 마무리를 짓지 않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그럼 너는 제일 지금 너한테 부족하고 조금 빨리 길러졌으면 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100% 암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암기가 그때 들어가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낮아져요. 중2, 중3 이렇게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심화를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 시절부터 끌어다가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코칭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코칭반은 실제로 오실 때 그 민성 선생님께서 로드맵 설계를 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컨설턴트님들이 직접 투입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실제로 중고등 내신을 가르쳐 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부어주는 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검사를 하시는 걸 저는 적극 권해드리거든요. 어머님들이 자꾸 진단검사 하면은 영원히 우리가 이거 100이 나왔다. 이게 노멀한 지능이에요. 그러면은 영원한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계속 개발이 되는 것이고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집안 행사라고 여기지 마시고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꼭 진단검사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약속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에 와서는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못해요. 안 해요. 아니면 싫어요.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것만 약속받고 딱 봤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긍정어로 붙여주고 그리고 마음가짐만 바뀌어도 공부하는 절반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켜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진폐증이라는 혹시 단어 아시나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여기 그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단어예요. 뉴모노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실리코 볼케이노 코니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45글자로 이루어진 복화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그냥 외우라 그러면은 하죠. 다 하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죠? 집에서 만약에 이제 한번 시켜보세요. 집에 가셔서 진폐증 단어 검색하셔가지고 아이들 시켜보시게 되면은 며칠 걸려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딱 데려다가 요거를 시키게 되면 한두 명이 이제 성공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같이 놀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저 친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 이제 좀 반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어들을 그냥 한 15분, 30분 아이들이 그 시간을 딱 끝내줘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머리는 아프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은 역치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뇌가소성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지능 개발이 되는 거죠. 그죠? 저희는 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뭐든지 외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사 연대표, 그리고 관동별곡이나 님의 침묵 같은 시 200선, 그 다음에 주기율표, 사자성어, 그리고 주요 어휘, 영문 레토릭, 그 다음에 나라별 수도와 위치 이런 것들 중고등 내신에 딱 기반이 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만 암기를 시켜요. 여기 보시면 좀 이따가 나오셔서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 그 코칭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암기를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막 시키게 되면 애들이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암기 기술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인터넷이나 아니면 동영상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요럴 때는 요런 거, 요럴 때는 요런 걸 가르쳐 주고 암기를 해본 사람이 잘해요. 실제로. 그죠? 만들어 본 사람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본 사람이 잘 만들고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두문자법, 그리고 기억의 궁정법,
그리고 이미지 연상법, 스토리 라인 만들기, 노래 가사 만들기,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 만들어서 암기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하나씩 녹여서 가르쳐줘요. 그게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암기가 있어야 제일 쉬운 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학생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얘를. 제가 늘 보여드리는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굉장히 개구지거든요. 여기 어머니 오셨는데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암기 수업 굉장히 오래 한 학생이고요. 굉장히 예절바르요. 네, 너무 훌륭해요.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해요. 다시 처음부터 돌려줄까요? 이 친구가 원주밀 이제 암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힘들어서 2주 만에 암기를 해냈는데요.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더듬 하다가 요 이제 아까 전에 좀 보셔야 되는 게 그거 이렇게 하는 순간이 좀 그때 굉장히 지능이 올라가는 순간이거든요. 그죠? 그런 거 놓지 마셔야 되고 이 친구가 처음에는 되게 개구지고 자리에 좀 앉아있고 이런 것도 좀 힘들었는데 지금 오게 되면은 매일 너무 잘 앉아있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태도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가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외우는 건데요. 성량도 굉장히 좋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셨죠? 지금 만해한영님 시인데요. 이 시가 뭐 거자필반 해자정리 사용했고 뭐 역설법이 사용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를 외워두고 이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만난다 그러면 그 내용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 자존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가 된 거거든요. 이쪽 목표가 서울대 의대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못 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 건데요. 그 학생들 한 명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에서 수학 단원 평가를 100점을 맞아갔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막 찍어주세요. 그럼 저도 되게 에너지 많이 얻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성적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수능 성적에서 정말 111이 다 찍힐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볼 테니까요. 저희들한테 조금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부터 네. 다시 한번 쭉 넘길게요. 내가 놓치는 얘기 있을까봐. 자,
이제 공보지능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설계 프로그램들이 그렇거든요. 다른 곳에서 되게 잘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학원하고 중학교 학원하고 로직이 다른 게 그 어머니들 초등학교 학원들 한번 쭉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수학학원을 가든 국어학원을 가든 뭐 과학학원을 가든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작년도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나 수학학원에 가서.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학원을 보낼 때 A 학원을 가든 B 학원을 가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수능 잘 보자고 가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거나 수능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암기법 훈련을 받더라도요. 이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파이널 하시는 수학과학 선생님이거든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반에서 애들하고 암기반 같이 해요. 얘 암기를 하면서 이 선생님 머릿속에 뭐가 있죠? 고3이 있는 거예요. 얘가 12년 있다가 고3이 됐을 때는 뭘 하려면은 이걸 못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은 브랜드만 있으니까 국어하고 논술학원을 갔을 때 작년도 국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이거라도 물어보세요. 국어 시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수능 국어 시험은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 독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를 가르칠 수도 있고 운 좋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이널을 안다면 이거를 하면서도 얘가 어휘를 가르치면서도 님의 친구를 가르치면서도 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중3 때 나오는 거 알잖아요 선생님이. 그때 이걸 외워놓으면 네가 내신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초등학교 학원의 로직은 딱 한 가지예요. 애들이 재밌어하는 것만 해요. 두 번째는 경지가 있는 거. 이건 엄마나 애가 이제 프라이드 갖게 하는 거고 애들 재밌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 좋게 근데 우리 아이하고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 좋은 아이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중등학원은요. 중학교 내신 성적 잘 나오는 쪽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학원을 옮길 때 내신 성적 떨어지면 학원 옮기고요. 내신 성적 올라가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중학교는. 근데 그것 때문에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가 우연히 연결되는 데가 있고요. 내신만 잘하고 기본적인 실력이 안 쌓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건 운이지. 그걸 운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지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쭉 한번 얘기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이거 아까 얘기한 지능 개발 다음 페이지. 이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선순환 유도. 설계는 제가 다 해요.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제가 설계한 거예요. 제가 지능서부터 입시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지능 입시 다 맞춰 설계돼요. 그 선생님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그 강사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원 경력이 아주 많은 강사들은 저희 여기서 적응을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그 로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 설계대로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당신은 수학 선생이지만 나는 얘를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지. 수학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의대 가는데 무슨 수학을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학을 이용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목적이고 국어를 잘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잘하면 되고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만 잘하면 되고 수학학원은 수학만 잘 시키면 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대학을 잘 가야 돼요. 그 대학을 잘 가는데 필요한 게 수학이라면 수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 날 전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제 설계를 계속 제가 얘기하고 설계대로 하는 데 계속 피드백을 들어요. 그러면 제 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맡겨놨더니 네 그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설계대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설계는 제가 하고 선생님마다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배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자신감이 있어야 뭘 한다고 하잖아요. No.
해야 자신감 생겨요. 설계한다, 반복한다, 이룬다. 이거 성취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신감이 생긴다. 그 다음 설계로 넘어간다. 행동한다. 반복한다. 이 리피트 되게 중요해요. 반복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없는데 이게 상위권까지는 쉽게 올라가거든요. 상위에서 최상위 올라갈 때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쁘지 않아요. 상위권까지는 기쁘고 재밌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최상위권 올라갈 때는 기쁘지 않은데 저희가 여기서 EQ 교육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참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최상위로 올라가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No, 즐기는 거 갖고는 국가대표 안 돼요. 즐기는 것 갖고는 2등급이에요. 즐기는 것보다 괴로운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성취에 대한 제프 콜빈이라는 사람이 Talent is overrated. 타고난 능력은 별거 아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 책에도 굉장히 나와요. 다음.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입력하고 단기 기억시키고 사고하고 장기 기억시키고 출력하고 점수 나옵니다. 지능의 영역이고요. 지능의 영역이고요. 이것도 지능의 영역이에요. 요거 습관의 영역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능 플러스 습관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키우는 게 기본력이라고 해요. 요거 키우는 걸 합습력이라고 하고 요거 키우는 걸 시험력이라고 해요. 시험력은 또 기술이에요. 평상시 잘하는데 시험 못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기는 습관하고 마무리 짓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왜 평상시 잘하는데 못하느냐? 98%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의 98%와 0%는 같아요. 거의 아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은 틀리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98%를 102%까지로 바꿔줘야 그 아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 저는 인문사회, 국어하고 사회 수업, 통합사회 수업을 하는데 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1부터 다 하는데 제 수업은 거의 숙제를 안 내죠. 저희 학원에는 숙제가 많이 없어요. 왜? 여기서 끝내고 내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를 집에서 외워와라? 여기서 외우게 해요. 왜? 집에서 옆에 외우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 모의고사도 봐요. 그래서 엄마들이 처음에 어필했어요. 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모의고사 보냐고. 4시간 중에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한 달에 2번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집에서 그 환경으로 애들이 2시간을 집중을 못해요. 이 2시간을 집중할 때가 제가 수업할 때보다 국어 실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애들을 모아놔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우리 반 애들 다 모아서 같이 시험을 보게 해요. 내가 해야지 그거를. 그러면 그 점수가 비포 앤 애프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이 옳고 그름은 3개월 전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은 거고 강의력이 아무리 좋았는데도 얘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같다. 그럼 시간 낭비한 거죠. 대부분의 인강어로 그 인강이 그렇게 좋으면 인강어로 다 해서 다 국어가 1등급이 나와야지. 안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짓게 해주는 거죠. 필요한 것만 딱 저는 몇 문제 풀어오라는 것도 전혀 없어요. 왜? 어떤 애는 다 아는 건데 그걸 풀 필요가 없는 거고 모르는 애는 몰라서 못 푸는 거죠. 제가 그나마 내주는 숙제는 다음 시간에 암기한 거 테스트하기. 그럼 15분에 오는 애는 15분짜리 숙제고요. 1시간에 오는 애는 1시간짜리 숙제인 거죠. 자기 능력만큼 숙제가 나오는 거죠. 그나마도 전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제 수업 시간에 동기는 어떻게 부여하냐면요. 저는 국어 시간에는 매주 시를 2개 안 해오면 집에 안 보내요. 새로 나온 시를 계속 2개씩 던져요. 수업 끝나고. 그러면 제가 수업이 3시간이면 거의 항상 2시간 만에 수업을 끝내요. 그리고 빨리 해온 놈은 빨리 가는 거예요. 애들의 기쁨은 있잖아요.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남아있는데 내가 갈 때 간다. 이때 엄청난 희열이 있어가지고 약삭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해올까요? 미리 외워요. 제 입장에서는 미리 외우거나 수업 시간에 외우거나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다 같아요. 연대표도 제가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아는 애가 있어요. 초벌로 외워와요. 그리고 마치 여기서 처음 외운 것처럼 아니? 그리고 외워요. 그리고 저도 알잖아요. 딴 거 능력, 수업 시간에 걔의 능력과 연대표 외우는 실력을 보면 약간 전 해왔다.
저는 무지하게 칭찬해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걔는 집에서 외울 훈련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연대표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외웠죠. 근데 집에서 외울 훈련 했더니 생으로 센 걸 줘도 얘네보다 잘해요. 뭔가 시간이 나면 계속 외우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암기를 나처럼 저처럼 중요시 여기는 설명에는 어디도 없을 거예요. 이게 완전 19세기적이잖아요. 근데 새끼 밥 먹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사고력이 세상을 바꿀 것 같은데 암기력이에요.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도 고3 때까지는 암기력으로 간 거예요. 아니, 서울의대 수석 졸업하려고 그러면 뭐 잘해야 돼요? 의대 다녀본 사람 다 알잖아요. 의대생들이 왜 시간이 없어요? 왜 경영학과 애들 맨날 술 먹는데 의대에서 술을 못 먹습니까? 경영학과는 외울 게 없고요. 의대는 외울 게 많은 거예요. 공대는 머리만 좋으면 할 게 없어요. 수학으로 푸니까. 근데 의대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나토미 보세요.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게 머리 갖고 돼? 신중하게 설계를 연습.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설계해서 난이도 높이가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다음 레벨 금방 올라갔어. 마무리 테스트 피드. 그 다음에 난이도는 약간 숨찰 정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칭찬, 정정. 이거 아까 저 코칭한 거죠. 도대체 얘는 뭐 중심으로 가야 될지를 검사하고 나오는 거고 상담한 중간에 얘는 이거 위주로 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칭반에 얘는 이미 3.14 하고 있는데 얘 3.14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건 튜터링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얘는 공간지각력이 안 좋으면 공간지각력 쪽에, 어휘력이 안 좋으면 어휘력 쪽을 좀 더. 어떤 아이는 3시간 하고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2시간 하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4시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설계가 딱 들어가는 거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얘가 지능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검사하면 다시 나와요. 그리고 검사하기 전에 엄마가 벌써 알아요. 얘가 집에서 뭘 외우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연산이 안 되는 게 빨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빨라지는 거를 그냥 검사 전에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하는 건 다시 확인해 볼 뿐이에요. 그래서 높아지면 레벨을 또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받아보고 다시 설계하고 그럼 뭐가 똑같아요? 병원이죠. 간 검사해보고 처방해서 실행하고 다시 검사해봐서 수치 나왔으면 이건 그만. 이거 안 좋았으면 그 처방.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는 학부모들의 절반 정도가 부모가 있어요. 희한하게 변호사들은 안 보내요. 비포 앤 애프터 없나 봐, 변호사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환자들한테 하는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귀찮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사업하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 대신에 뭐 해줄 사람이 이제 이주 선생님 같은 사람. 컨설턴트. 도움이 되는 거하고 공부지능. 암기력 좋은 아이가 수학도 잘한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빨리 좋아진 데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걔보다는 빨리 안 좋아져요. 근데 저는 좋아져요. 저희 모든 수업은 리포트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이렇게 이런 결과를 보여줬다는 걸 보여줄 거고 초등학생들은 뭐 리포트는 나가지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애들이 다 얘기하고 다녀요. 엄마, 니네 친구가 외웠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 집에 가서 못 참는 걸. 할아버지들이 엄청 아니 얘가 뭐 동요 수준이 아닌 이게 얘기하는 거. 진단검사하고 코칭 암산 기저의 계산법하고 머리셈 세 자리 암산 가능하죠. 빠른 아이들은 1년, 긴 애들은 3년이면 세 자리 암산. 그럼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이 이런 학원, 저런 학원을 보냈어요. 그 학원을 가야 돼요. 진도하거나. 근데 곁다리로 일주일에 1시간씩만 출발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3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이 아이가 1시간 정도를 연산을 해서 세 자리 암산을 한 2, 3년, 1년, 2년, 3년 안에 줄줄 해낼 수 있으면
계산이 엄청 빨라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수학에서, 모든 수학 시험에서 10분은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난 널널하게 남았다. 빠듯했다. 빠듯했죠. 세 문제 늘 못 풀었다. 여러 가지 있어요. 몰라서 못 푼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시간만 좀 있으면 풀 수도 있었다. 근데 기한데 늘상에 10분이 더 주어진다고 생각해볼게요. 초등학교 때의 훈련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나중에 수학학원을 보내고 최고 선생을 보냈을 때 이해는 그 선생님이 시켜줄 수 있는데 설명을 잘해서 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데 최고의 수학 선생도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연산력을 빠르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지가 어릴 때 했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필요했다는 거를 지금 조금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원데이. 다른 학원 그만두란 말도 안 해요. 그냥 수학학원 다 다니세요. 근데 원데이를 여기서 암산하고 암기하고 조금 했더니 거기서 월등히 잘하게 된다면 이 아이가 KMC를 공부하는데 성대경제를 공부하는데 이것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휘반. 자, 제가 지금 국어에 관련된 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들 앞으로 다 계속 오셔야 되는데 특히 국어 프로그램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꼭 오세요. 국어는요, 제가 직접 했는데 초1부터 고3까지 가르쳐 보니까요. 국어 선생님들 위주로 국어 선생님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수능. 근데 그 사람들 1학년 초등학생 안 가르쳐 봤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는데 어휘력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 어휘에 신경 쓰는 만큼의 5분의 1만 우리 국어 늘상 쓰니까 국어 어휘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요. 애들이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의 그 국어뿐만 아니라 우수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 그 다음에 그 꼭 알아야 될 국어 단어.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와요. 비교, 대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비교하고 대조의 차이세요. 좀 어려워요. 발음도 애들이 엉망이에요. 영어 파닉스 기가 막힙니다. 거의 원어민 같은 발음으로 해요. 왜? 영어학원에서 파닉스 교정을 계속 해주거든요. 우리말 교정을 안 해주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보기가 여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가는 길에 뿌려 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어느 거예요?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밟고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국어책 쓰면서 제가 실용서처럼 쓰는 거예요. 엄마가 초등학교 때는 생활국어다. 엄마가 교정해주고 집에서 익숙하면은 이거 국문법할 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국문법할 때 밥고라고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밥고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언어는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올바른 국어 문법을 국문으로 다 익히는 거예요. 손님 여기 잠깐 기다리실게요. 백화점에서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틀리는 거죠. 여기 기다려주세요잖아요. 애가 할아버지가 저기 일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수고하세요. 틀린 거예요. 문법적으로. 뭐가 틀린 말이죠? 수고는 아랫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별로 우리 군말도 구문이 다 있다고. 문법도 있고요. 자, 예쁜 철수의 동생이 왔다. 잘 쓴 표현이에요? 못 쓴 표현이에요? 뭐에 못 쓴 표현이죠? 철수가 예쁜 건지 동생이 예쁜 건지 모르는 거죠. 이거 고등학교 문법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이 훈련을 문법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생활로 배워야 돼요? 생활로 배워서 교정에 들어가주면 문법의 3분의 2를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제일 많이 틀린 게 문법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깨끗이 희냐 희냐 되다 안 맨날 우리 어머니들 헷갈리는 거 있죠. 그걸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배우는 거예요. 감과 사과는 과일이다. 이게 비교예요. 감은 달고 사과는 시다. 이게 대조예요. 다른 거를 비교하면 대조고요. 같은 거를 비교하면 비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시를 외우면서 대요법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외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어휘가 너무 언어지능 플러스 전체적인 학교. 루크 교재라는 거는 독일에서 만든 건데요. 이건 전체적인 지능 전체 개발을 위해서 독일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전체 코칭반하고 훈련반에 다 포함이 돼서 그것도 지능 베이스로 얘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투입시키는 거죠. 진단검사하고 코칭반하고 그것도 부족한 훈련반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암산. 그래서 이렇게 지능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언어성은 되게 높은데요. 동사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요. 언어성이 떨어지고 동사성이 높으면 이걸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거든요. 암기가 나쁘면 암기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아무거나 그냥 팍 시키는 게 아니고 이 AI 프로파일을 보고 일단 약점 부분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놔두면 이건 하기 싫어하는 영역이거든요. 약하니까. 그래서 반 구성은 초등반, 중고등반 2시간. 설계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온 김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약한 게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한 절반은 비슷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달라요. 얘는 이거죠. 그래서 암기육법 훈련하고요. 30분은 뭐 메테리 체크하고 10분은 쉬었다가 순서 과제 완성 순서로 발표 메테니 체크. 이게 저희의 핵심이에요. 핵심. 수업 시간에 먼저 한 놈 박수 쳐주고 먼저 보내는 거. 애들은 최대한 에너지가 납니다. 저기 항상 먼저 가는 사람 저기 엄마가 있는데 시를 50개 외우라고 그랬더니요. 50개의 시 중에서 한 글자도 안 돼요. 그래서 대회했거든요. 1년에 2번 대회해요. 저희가 30만 원 받았어요. 현금 30만 원. 그거를 4개월 전에 애들한테 공지 때리거든요. 교재 딱 나눠주고 이걸 줘요. 이걸로 시험 본다라고 딱 하고 대회를 겨. 초등학교 3학년 아까 열심히 하나 했죠. 걔도 한 5만 원인가 10만 원 받았을 거예요. 엄청나. 이 돈 갖고서 해야 될 일이 뭐 있다는 거야. 아니 뭐 아마 집 다 있을 텐데 집에 그 돈은. 근데 이게 프라이드가 그래서 요번에 2월 달에 대회 또 하거든요. 지난번 시 50개 말고 시 50개 또 요번에는 고전 시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고전 시간에는 김인홍 입선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훈민정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관동별고 당연히 들어가 있죠. 관동별고 저 고등학교 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안 했는 거 안 시켜요. 제가 다 했던 거. 그런데 요번에 뭐 집어넣냐면요. 링컨 연설문, 케네디 연설문, 오바마 연설문, 미국에서 역사적인 시대순환 연설문을 딱 집어넣으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글로벌 리더는 어떤 게 글로벌 리더냐면요. 만약에 여기 머리 노란 외국인이 와 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5등은 자해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인동 입선문을 쫙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 팍 숙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 시장에 나가가지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링컨이 얘기하기를 링컨이 한 연설문을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쫙 다 얘기해본다. 읽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연설문 몇 선이죠? 50선. 하고 시 50선이 같이 대회해요. 애들이 외워낼까요? 못 외워낼까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요. 연설문도. 그래서 한 페이지씩 외워나가는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이거든요. 5명이 딱 외우면 링컨 얘 한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한 패라그램 틀리면 낸 들어가는 거예요. 5명이 중에 3명 들어갔죠? 그 다음에 케네디 한 패라그램씩 틀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놈이 서바이벌이에요. 시도 그렇게 했어요. 50개 다 외우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카드에다가 1번부터 50번까지 적어가지고 뽑아요. 문이야. 자기가 뽑은 시 3번, 3번 김소월의 진달래 거 이거 외워야 돼. 쉬운 거 뽑으면 대박 나요. 그러다 이제 그 누구죠? 북간의 백석 같은 시는 40줄이에요. 40줄. 그거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근데 좀 준비가 안 되니까 그거 뽑으면 인상 쓰는 거죠. 쪼카도 있어요. 쪼카 뽑으면 50개 중에 지가 외우고 싶은 거 외우는 거야. 쪼카 뽑는 애가 있어요. 와 쪼카야. 쪼카 뽑은 다음에 얼마나 괴로워한 줄 알아요? 이거 외워야 될까? 이거.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거 찾는 거야. 왜? 30만 원 걸렸잖아.
그런데 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암기하고 컴피티션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다라는 거를 주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때 여기 와가지고 꾸준히 여기 다니는 애들은 다 이 코칭만 아닌 애들도 다 그 대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시 200개를 중학교 졸업학까지 다 외우고요. 다니면서 한자 성어 몇백 개를 다 외우고 연설문 50개를 영어학원에서 영어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설문 50개를 그냥 컴피티션으로 하는 거니까. 영어학원을 다니는 게 여러분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쓴 그 명문 50개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쭉 나오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게 평생에 얘한테 선물일까요? 이거는 학원에서 설명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외우자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매년 1년에 2번씩 하니까 첫 해에는 20개밖에 못 외웠던 애가 같은 교재로 내년에 도전하고. 그래서 1회 대회 때 50개 시를 다시 해요. 그때 상 못 받는 애 위해서. 근데 상금은 떨어져요. 첫 번째 할 때만 30만 원이고 두 번째는 10만 원 떨어지지만 지난번에 30개 어떤 애가 좀 노력해서 새로 나온 50개는 도전 못하겠지만 이거라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책에는 얘가 뭘 외웠는지 다 체크해요. 이름만 나와줘가지고. 자, 그래서 학교에서 복습 당연히 미들 오드면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할 거고 다음 페이지. 암기법 요거는요. 그 전 세계 암기 대회에 나간 그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암기력의 천재가 된 기자. 그 사람이 암기 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저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너무 쉽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얘기보다 그 넷플릭스 혹시 보세요? 익스플레인 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익스플레인이라고 넷플릭스에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어요. 세상을 설명해준다. 거기 브레인 시리즈가 있는데 일단 그게 뇌가소성이에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설명 수준이 월등히 낮아요. 낮지만 민 소장이 얘기하는 게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게 넷플릭스에서 나왔네. 뇌 훈련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 훈련 하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암기력 대회에서 아까 우리 100자리까지 읽었잖아요. 2만 자리까지 읽었을 때요. 훈련에 의해서. 2만 자리까지 외우는데 전 세계 12명이답니다. 근데 몇천 자리까지는 저희 애들 다 외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지. 100자리까지 외우는 훈련을 2000자리까지 외우면 100자리까지 외운 거 20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 노력을 20번만 더 하면 2000자리까지 외우는 건데 그렇죠?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2000자리까지 외우게 하는 거는 암기법 대회 나가는 게 목표인 애들이고 우리는 목표가 뭐라고요? 대학자에 가는 거기 때문에 100자리까지 외우는 노하우만 알려줬으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이걸 2000자리까지 외우게 하는 대신에 뭘 외우게 하는 게 나아요? 주기율표 외우게 하는 게 낫지. 그걸 왜 이걸 2000자리까지 외우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 그들한테 인터뷰하면 우린 천재가 아니에요. 우리 훈련받은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나오는 기억법이 기억의 궁전법이에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머리 글자 따는 거 배우는 건 아주 쉬운 거고 양주평양 태백은 태평양 요거 여자는 금을 좋아해 몽키나 원숭이 이렇게 의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몽골 원나라 몽키는 원숭이 여자는 금을 좋아해 호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임진왜란이 났으니까. 1392년이 조선건국이고요. 1492년이 컬럼버스 미드력 발견이고요. 1592년이 임진왜란이거든요. 세계사하고 저는 국내사를 같이 외우게 하는데 자, 역사를 왜 외우냐고 그러는데요. 역사는 원인과 결과를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해하는 게. 근데 희한하게요. 자연스럽게 희한한 게 아니고 앞에 게 원인이에요. 연대표를 외우면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는 거예요. 자, 프랑스 혁명 때문에 미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 전쟁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미국 독립전쟁이 먼저예요. 거기 스토리까지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문사회 시간에 제 인문사회는 약간의 지능이 있는 5학년 이상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경제학 설명하지, 법 설명하지, 지난주까지 형법 설명, 상속법 설명할 때 애들이 눈이 제일 밝아요. 갑자기 자기 동생 생각하고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비율 계산해보고
애들이 재밌어 한다니까. 철학 같은 경우도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건 전달자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국어 시험에 나오니까 시키는 거지. 이게 이제 기억의 긍정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시키는 건데 그 사람이 거의 이 훈련을 해요. 이거 하고 이제 글자 따기 하는 건데 3.14 이러고 같은 거는요. 숫자하고 글자를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뭐라고 그러냐면 2만짜리 외우는 게 기적처럼 보이겠지만 수만 명의 연극 배우들이 연극 대사, 셰익스피어 연극 대사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운다는 거죠. 그 디지트를 계산해 보면 2만짜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의 영역 같은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네 집도 있을 거고 우리 집도 있을 거고 내가 자주 가는 뭐 마트도 있을 거고 놀이공원도 있을 거고 우리 동네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다 배치시키는 거예요. 들어가서 오른쪽에다가 첫 번째 같은 거 2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과일류 같은 거는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집어넣고 거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상상하면서 심장법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위치에 따라서 머릿속에 내가 익숙한 장소니까 그 필요할 때 그 서랍 열면 다 나와요. 그 서랍에 뭐 집어넣었었지? 그래서 왼쪽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수건 옆에는 뭐 놨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서 외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의미 없는 단어들을 보면서 다 배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제인지 그거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하고 아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넣고 빼고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시험 때 생각 안 나는 이유는 시험 끝나고 집에 올 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대뇌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곳에 적당히 배치를 못하고 분리를 못 해놔가지고 인출 작업할 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운 지식들을 다 배치하는 연습을 해보면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나 갈 때 인생 살면서 그 배치 기술이 더 정교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3일마다 보는 상황에서 그 배치 기술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건 초등학교 때 하기에 딱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다음 페이지. 뭐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외워요? 뉴먼얼터 미크로스코펙 솔리퍼 볼케너 코니어시스.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점심시간에 외운 거거든요. 이거보다 좀 짧은 게 이거는 이제 웹스터 사전에 있는 거고 그때 딱 우리나라 사전에는 그 부에 대한 경시 플록시노시나 헬리파일레 픽티전이라고 29자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제일 긴 사전도 있고 이거 45자짜리인데 점심시간에 외웠거든요. 이걸 외우는 걸 보면 기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용기를 주냐면 45자짜리라고 그래봤자 15자짜리 3개 아닙니까? 인터내셔널. 이 정도 수준 서너 개 외운 거예요. 잘라서 외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팁을 주는 순간 아이들은 다 도전해요. 그러니까 선생이 해야 될 일은 아이들한테 니네들이 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넌 그냥 할 수 있어가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는 거고 하는 애를 보면 애들은 해요. 그게 어른들은 남이 하는 거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애들은 남이 하는 걸 보고 자기가 해요. 그게 애들 때. 공부 잘하는 거 배워야죠.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노하우가 있을 거고 꾸준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계획 세우는 법, 예습 복습하는 법. 이게 4학년 넘어가면 제가 그래서 1년에 하루 모아가지고 이틀 동안 여기 문법 세미나도 해요. 그때 꿈 적는 법, 목표 정하는 법, 암기를 하는 법, 수업 시간 잘 듣는 법, 잘 외우는 법 이거 이틀 동안 가르치거든요. 평생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공부 잘하는 배우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 이거 다 녹여서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법부터. 제가 5학년짜리가 저한테 상담받으면서 한양대 가겠다는 거였어요. 너 왜 5학년이 한양대냐? 5학년이면 옛날 서울대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서울대 가야지. 한양대, 한성대는 옛날 서울대. 고2가 한양대 갔다는 거는 매우 합리적인 설계죠. 근데 5학년인데 왜 한양대냐고. 서울대에 대해서 기가 확 죽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야. 내가 야 대부분이 다 행해. 엉뚱한 공부하고. 5학년 때부터 나를 만나면 일단 엉뚱한 공부는 안 해.
그리고 중간에 비포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서부터 지능이 올라가는 걸 네가 점검을 할 수가 있어. 목표는 서울대야. 다른 이유는 없어. 지금부터 서울대야. 애들이 이해해요. 근데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거 알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를 지가 못 느끼면 아이들도 힘들어하거든요. 뭘 외우냐? 이거 제가 다 재가정한 거예요. 설계는. 시 200개 외우자. 그러면 시 200개 외우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온 모든 교과서를 저희가 다 뒤져요. 거기서 200개를 고르는 거예요. 다 공통된 것부터. 그리고 거기 안 나오면 수능 기출문제 있는 거 다 골라요. 그래도 안 나와 있으면 그 작가가 쓴 다른 거 골라요. 그래서 200개 세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게 합니다. 사자성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 늘 나와요. 이거 틈틈이 외우고 한자로 쓰는 것까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한자로 쓰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보고 읽는 정도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한자로 쓰는 건 안 나오는데 한자로까지 쓰기 하면 너무 좋은데 그거는 개인 취향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거 커버하고 시간 더 나오면 쓰자 이거예요. 눈으로 보고 뜻까지 아는 것만으로도 시험이 다 나온다면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기율, 연대표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려운 문제는 항상 연대표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요 사건과 요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 이거는 다 틀리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비변사가 뭔지 설명하는 거는 90% 맞는 문제고요. 삼성 육부가 뭔지 물어보는 건 다 맞아요, 애들도. 근데 요 사건과 요 사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야, 그 사건이 3년 사이야. 이게 40년 전, 50년 전 거 물어보면 누구는 다 맞추죠. 병자론이 먼저네, 임진왜란이 먼저네, 이거 틀린 놈이 있어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3년, 4년 사이에. 그거는 외추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연대표를 외우는데, 이 연대표를 외우는 왜 사고력이 좋아지냐면, 여기가 국사 연대표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한쪽 칼럼은 국사, 두 번째 칼럼은 유럽사, 세 번째 칼럼은 중국사, 네 번째 칼럼은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는 1894년에 갑오경쟁이 일어났고요. 1812년 나폴레옹 군대가 프랑스 러시아한테 진 거거든요. 요거 설명할 때 제가 꼭 틀어준 음악이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이에요. 요새 SK텔레콤 SK인가 거기 광고할 때 SK 광고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이에요. 왜 그 음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딴따라다라다라단딴딴 딴따라다라다라단딴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음악을 안 틀어요. 러시아가 이긴 거에 대한 기념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812년 서곡.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이 벌어졌는데 그때 프랑스가 군대 보내거든요. 걔네들이 돌아가가지고 미국의 자유를 보고서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1878년이죠. 그 다음에 그때 쿠데타 세력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인 거고요. 나폴레옹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럽이 모인 거고, 그러니까 비내에는 프랑스 혁명 이후죠. 이런 것들이 이유도 설명해 주지만 그 다음에 연도를 쭉 나가버리면 그때 우리가 한국 역사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한심했던 게 그 나라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화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값인 정변 아닙니까? 외세의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일본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 우리 고조선이 부여시대거든요. 문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게 뭐가 있었죠? 귀하기야 수기하냐 약불하냐 번작이 끼야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구워서 먹어요. 당내공화 타이사 이런 정도 문화가 있을 때 유럽에서는 콜로세움이 그리고 유럽을 통일하고 로마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우리나라 역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때 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파푸아 뉴기니 어느 주민이에요. 유럽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문화가 있었지만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이게 동시대를 비교해 보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314년에 우리나라 뭐냐고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닙니까?
그때 문화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굴암이 훌륭한 건 알겠는데 저 나라의 그죠? 근데 지금 근대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발전한 그거를 세계사 연표를 알게 되면은 이때는 일본은 이때는 일본은 이때는 중국은 이때는 유럽은 이때는 미국은 쭉 다 알 수 있으면 여러분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창의력 교육을 받은 아이라고요. 전 세계 연표 40페이지를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애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누가 더 확실할까요? 근데 연대표를 외우면 역사나 세계사를 잘한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알지만 늘 안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시키는 거예요. 다 실패했지만 우리 애들은 성공할 줄 알아요. 왜? 매주 시험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안 해보면 안 보내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3배 빨라져, 3배. 처음에 30분 외우는 애들이 10분에 다 외우고. 3.14 마찬가지죠. 주기율표. 수회, 리베, 분탄, 지산, 분해, 남아, 유난, 염화, 각각 언젠가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 논이 뭐예요? 어릴 때 외우지. 역사, 이게 그거죠. 세계사 연표, 한국사 연표, 유럽사, 중국사, 기타 연표를 해서 한꺼번에 다 외우게 하는 거죠. 국기, 나라, 이름 다 외워야 돼요. 위치 다 찍게 하고. 이거 세계제시 시간 다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황미절이요. 관동별고. 이거 저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거든요. 정철 관동별고. 8페이지죠, 8페이지. 팍팍하게. 외워요. 중학생들이 외우고, 초등학생들이 외우고. 여기 있는 고전 어휘 좀 힘들어 하죠. 나중에 그건 배워도 돼요. 지금 그냥 우리말 비슷하게 외우는 거예요.